안녕하세요. 1등으로 오셨어요? 2등. 오늘 조금 몇 분 일찍 왔습니다. 3분 정도 일찍 왔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3분 일찍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 슬슬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3분 일찍 와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3분 일찍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비가 온다더니 기상청이 거짓말했어요. 아마 저녁부터 내린다거나 목소리가 가서 물 좀 마실게요. 저녁부터 내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비 오는 시간이 조정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눈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만큼 푹 주무셨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목소리가 많이 갔네. 코가 막혀서 도중에 몇 번 깼어요. 비염 있으세요? 혹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3분 일찍 왔어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 시즌에 비염은 오랜만이지, 일교차가 심해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목이 조금 잠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침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안녕히 주무셨는지,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또 지금 혹시 출근 준비하면서 라디오로 듣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저는 뭐 반차 냈어요, 월차 냈어요, 해서 쉬는 분도 계신지. 부에노스 디아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쉬는 분도 계신지, 아니면 출근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출근을 하셨는지, 출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라디오로 듣고 계신지 여러 모습을 상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아침 방송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어제 푹 주무셨나봐요. 저도 어제 무척 잘 잤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일어나서 아침 루틴을 하고 왔습니다. 비가 내려서 다시 시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나면 습도는 오르니까 모르겠다. 희망적인 얘기를 못 해주겠네. 여름이 오지 않을까? 오늘까지 대만 여행이라서 호텔에서 푹 쉬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호텔에서 지금 제 방송 들어주고 계신가요? 대만까지 가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출근해서 직장에 있고 아침은 계란찜에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왠지 잘 챙겨 집밥으로 잘 챙겨 드시고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출근해서 직장에 계시다고 8시? 조금 일찍 출근하셨네요. 막히기 전에 출근한다. 남들이 복잡해지기 전에 출근한다. 이런 느낌이실까요? 리노아가 반캠하면 꿈을 꿨는데 리노아 반캠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꿈이다라고 생각하니 깼다고? 출근 15분 전 리하. 이제 집에서 막 나가시기 15분 전 챙겨주셔서 방송 챙겨주시고 인사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서 말이 조금 빠르죠.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전 잘 잤습니다. 어제는 꿈도 안 꾸고 잘 잤어요. 가끔은 이렇게 자는 날도 있어야죠. 잘 자는 날도. 대체로 잘 자지만, 가끔 못 자지만, 대체로 잘 자지만, 어제는 특히 잘 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 파란 사이트에 리노아 검색했다가, 에고서치 오랜만에 했다가, 요즘 뭔가 그날 하루가 인상적이면 꿈으로 나오나 봐요. 자기 전에 있었던 그날 하루 일이 꿈에 나와요. 꿈속에서 이건 비논리적이야 하고 꿈이라고 자각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하늘을 난다던가, 그죠? 초능력을 쓴다던가 하면, 그리고 저처럼 나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을 한다던가 하면 꿈이야 라고 깨는 경우가 있죠. 안녕하세요.
영도 작가님 그림도 봤고 어떤 분이 리노아 아침 방송을 봤는데 너무 무겁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침 방송이 그 정도로 무거운가? 라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마 그날 주제가 그랬을 수도 있고. 제 아침 방송이 그렇게 무겁나요? 조금 차분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겁다라고는 고민 상담하고 있었던 때라 오케이. 무겁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무거운가요? 저는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가볍게 보러 왔다가 고민 상담 보고 그렇게 느끼셨다. 그냥 이런 방송인지 모르고 왔다가 그때 아마 직장 관련으로 고민 상담하고 있었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긴 하지만 오늘 병원 가야 돼서 일어났습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요. 한창 고민하고 고민 상담하고 있을 때라 처음 오면 그렇게 느낄만 하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어려우니까요. 예상과 달랐다. 아침이니까 활기차게 막 도파민 터지는 방송 하고 있을 줄 아셨는데 들어갔더니 심각하게 직장 관련 고민 상담하고 있었다. 저는 아침 방송은 항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도 무겁다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무겁다라는 생각은 못해서 이거는 차분한 아침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처음 오시는 분께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면 리누아 천천히 해줘 라고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주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병원에 약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마음이 조금 급해요. 바빠서 요즘 못 들었는데 항상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2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시고 나면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할게요. 별 얘기 아니고 2가지 다 가벼운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 오늘은 저는 조금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방송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고 한 3주치 먹을 약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손톱이랑 발톱 다듬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왔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손발톱 오랜만에 다듬으러 가고요. 그리고 일도 해야 돼. 메모 좀 할게요. 일도 해야 되고 네일 케어 색칠은 안 합니다. 색칠까지는 안 하고 그냥 모양을 좀 다듬고 발톱에 제가 지금 좀 뾰족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 좀 다듬어 달라고 하고 색칠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잘 칠하려면 밑바탕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가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쁘게 손톱이 자라날 수 있도록 손발톱이 모양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갑니다. 여자들은 좀 할 게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잤는데 지금 오신 분은 안녕히 주무셨나요? 손톱이 자라날 때 모양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색칠을 하려면 모양이 예쁘게 자야 돼요. 잘 잤어요? 안녕히 주무셨다니 다행이네요. 맞아요. 도색전 준비 같은 거 여러분들이 프라모델 도색하기 전에 준비 같은 겁니다. 표면을 좀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양도 예쁘게 울퉁불퉁한 곳이 없게 다듬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아마 샌들을 신을 것 같아서 발에 색칠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 가는 동안 병원 갔다 와서 병원 가는 거는 약간 스트레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사포질과 프라이밍 페이싱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상담을 안 하고 약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물어보고 약을 주시기는 하는데 거의 얘기를 들어주시거나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갈증은 얘기를 하고 싶고 선생님한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하는 갈증은 상담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전혀 상담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만 주시는 약을 받아갖고 조용히 와야 돼요. 그래도 좀 뭔가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상담은 아예 별개 외부 센터에 받으러 가요. 병원에서 추천해준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받으러 갑니다. 처방해주는 선생님은 진짜 약만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약은 이런 약이고 이번 달에 드신 거 반응은 어땠나요? 하시고 정말 약만 주세요. 드라이하게 그냥 약만 주십니다. 상담은 제가 돈을 내고 외부 센터에 따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분야니까 프로답게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뭔가 이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시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덜 하는 병원도 있죠. 저도 결국 실력이 돌파리급으로 의심이 되는 거나 하타급 실력이 아니면 그냥 입단 좋은 병원에 자주 가게 되네요. 일단 집에서 가는 거리 중에 여기가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40분 산책하게 되는 거니까 몸에도 딱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40분 정도면 적당한 산책거리 같아서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네, 거리상으로는 이상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 경력도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처방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약도 믿고 먹는 것도 있긴 합니다. 약 크게 부작용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 부작용이 있었다. 한 번 부작용이 있긴 했는데 그 약은 다시 가서 바꿔주셨어요. 한 번 약을 잘못 주셔가지고 부작용을 좀 세게 겪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회사에서 보고 계세요? 회사에서 보고 그대로 갑니다. 인사하고 간다고.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라도 와주시는 분들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데 습하고 더워요. 기온을 확인을 해볼까? 몇 도지? 서울 기온 나와라. 날씨에 23도, 24도, 25도, 26도까지 올라가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진짜 더워지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여름이, 왜냐면 6월이 되잖아요. 6월은 뭔가 확실히 5월보다가는 5월은 그래도 봄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 6월은 누가 봐도 여름이다 라는 느낌이, 프린세스 메이커 달력에 의해서도 6월은 여름이죠. 6월은 여름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워져도 이 일을 제기하기가, 지구 서버에 이 일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여름이다 6월은.
긴팔 셔츠에 외투를 입었는데 더워서 외투를 벗었어요. 밤에 비가 내리고 하면 쌀쌀해질 것 같아서 걸치고 왔는데 비가 안 내려요. 비 안 내리면 좋은 거지. 늦게 내리면 지금이라도 우산 안 써도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늦게 내리면 좋은 거죠. 여러분 퇴근하고 내리면 좋겠다. 그쵸? 밖에 계실 때 말고 퇴근하면 내리면 좋겠어요.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취미가 뭔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80%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게임을 좋아해, 나는 이러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나는 이러이러한 만화책을 좋아해, 나는 이러이러한 웹툰을 좋아해, 뭐 웹소설을 좋아해.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거를 알고 계신 분이 80%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책 읽는 거 말고 제가 소설책을 못 읽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리노아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설을 못 읽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러면 나는 책 읽는 거 말고 뭐를 좋아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좋아하는 일을 못하면 무기력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스페인어도 공부도 해보고, 영어 공부는 하다가 중단하긴 했지만 영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하는 중인데, 좋아하는 일을 아직 책 읽는 거 말고는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 말고는 찾지는 못했어요. 최근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잭리처 영상 감상도 그렇게 막 몰입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몰입해서 시간을 잊고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지금까지는 소설책 읽는 거였는데 제가 소설책을 못 읽게 됐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니까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나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모르고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거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작은 새로운 시도. 그래서 돈이 안 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보상이 없어도 이것저것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SNS 같은 거 보다가 자주 저장해 놓는 거, 내가 장바구니에 자주 담거나 위시리스트에 담아 놓는 물건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방송일 꾸준히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주말 방송은 조금 밀도가 낮은 것 같아서, 너무 저체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반성 중입니다. 자기 재능이랑 연관점이 있는 파트에서 찾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일본 웹 만화를 번역 및 식지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댓글 반응 보는 거를 즐겨요. 손재주가 있으면 손으로 하는 취미.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취미에 재미를 느끼기 위한 단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노아가 최근 운동을 하면서 나 좀 하는 듯 하고 생각하듯 취미에 재미를 느끼는데도 단계가 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 역시 여러분들은 뭔가 취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도 제가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책 읽는 것만큼 좋아해야 좋아하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 무료함,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감,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취미라고 무조건 잘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흥미가 느끼면 돼요. 신기한 거 알아가시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운동 관련 취미, 스포츠, 인체 이해 등으로 확장.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취미가 저는 보상이 없어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 제가 열심히 해도 보상은 없거든요. 그냥 내 자기 만족이거든. 근데 영어 공부한다고 그 프렌즈 하루에 한 번씩은 소리 자막 안 틀고 봐야지 해놓고 작심 이틀도 아니고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에 딱 한 번 봤어. 그 몰입이라는 게 바로 되는 게 신기한 거라 단계별로 흥미를 갖는 걸 여러 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도 애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12국기 애니를 보더니 최근에는 다른 작품을 찾아봤어요. 그게 보상이라고? 어떤 게 보상이에요? 만족감이 보상인가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그냥 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보상이라는 얘긴가? 코로나 이전에는 프리허그 하거나 번화가에서 길 잃은 외국인 길 안내해주거나 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을 해보셨어요? 스페인어에 대한 자기 만족이 보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보상은 조금 달랐는데. 자기 만족이 보상이다. 직접적인 보상을 얘기한 거였어. 이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분으로 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에 업로드해서 칭찬을 받는다, 커미션을 받는다, 이런 보상, 그런 거. 나는 내 마음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의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남들보다 잘 타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완주를 해서 자기 만족하는 게 좋아서 꾸준히 하게 돼요.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쌓았으니 보상이 있는 거죠. 가치적인 물질적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기 만족은 눈엔 안 보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 그 보상이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게임이나 만화 속 캐릭터들 간의 인간관계도 싫어져서 스토리가 없는 퍼즐 게임이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오래 한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소설 못 읽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승전결이 있고 주인공이 고통받고 하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좋아하는 소설을 못 읽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운동 기록은 무조건 스트라바에 업로드해서 이전 기록과 비교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스페인어로 치면 다 읽고 아직 한 권도 못 끝냈어요. 쌓아놓은 교과서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비 많이 온다고 현장이 하루 쉰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비 내리는 시간이 늦춰졌나 봐요. 제가 본 리누아는 마무리, 결과가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읽기, 완독, 운동, 그날 운동 끝, 무언가를 마무리해냈다는 달성감이 있어야 하는. 아, 맞아. 나 그런 것 같아. 저를 잘 아시네요. 저 이불을 개는 데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저 맞아요. 달성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달성감이랑 성취감을 정량할 수 있는 취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를 더 잘 아시네.
근데 일단 저는 손으로 하는 거를 잘 못하고 즐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뜨개질은 조금 해봤는데 병원에서 금지당해서 어깨에 되게 안 좋대요. 뜨개질이 어깨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해서 뜨개질 하는 거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운동 선생님이 뜨개질 하지 말라고 해서 뜨개질은 안 하고요.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건 치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영어는 그래서 잠깐 멈췄는데 작심 하루이긴 한데 프렌즈를 소리로 듣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프렌즈 1화를 반복해서 소리로 듣는 거. 그렇다면 요리는 어떨까요? 달성감과 성취감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요리 해볼까? 내가 먹지는 못해도 남한테 만들어주는 거?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도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거. 요리는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 늘어요. 머리를 쓰는 종류는 어떨까 싶네요. 퍼즐이라던가 뭐 직소 퍼즐 이런 거요. 빵 만들기를 하면 팔 근육이 늘어나요. 제과제빵은 별로 흥미가 안 생겨요. 이상하죠? 그쵸? 흥미가 안 생깁니다. 빵은 사 먹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빵은 난도가 천차만별이라.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좋아하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들이 글쓰기,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발전을 시켜가지고 상황, 감정, 이유, 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해결 가능한 거를 직면하고 참아야 할 것은 인내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회피하는 걸로 분류하는 거.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메모하고 행복 점수를 메모하는 거.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려고 감사일기를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해요. 글쓰기 좋은 것 같아요. 빵은 밥 같은 거라 맛없는 걸 만들 수 있는 확률보다 맛있는 확신이는 사 먹기를 선택.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본인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창작을 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의 제 감정이나 이런 거를 감정일기, 뭐 감사일기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감사일기는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음 공부도 자기가 더 나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명상이라던가 제가 지금 하는 감사일기, 감정일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점심 도시락 메뉴 고민 중인데 냉동 떡갈비랑 돼지고기 야채볶음 중 뭘 해야 할까요? 채소가 들어가는 돼지고기 야채볶음 어떨까요? 냉동 떡갈비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 떡갈비에도 채소를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만들기 편한 거. 식었을 때 좀 더 맛있는 거. 저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다녀볼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운전을 하진 않더라도 길에서 실제로 도로 연수를 받는다거나 운전을 하진 않더라도
한번 운전 면허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다른 학원에 다녀보는 건, 운전 학원에 다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아예 안 해봤던 체험. 그러니까 운전 연수를 받아서 길에 실제로 차를 몰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을 배우는 거지. 저는 면허가 없어가지고 전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학원에 지금부터 알아봐야 돼. 카트 타본 적, 제가 운전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저 범퍼카도 운전 못 해가지고 항상 구석에 박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은 생각만 해봤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스트레스 개화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범퍼카는 눌러야 전진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하려면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는 이론인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으로 느꼈던 게, 제가 일이 없었을 때 일에 대한 스트레스 개화 이론, 꽃을 피운다 할 때 개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일이 없었을 때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적 권태감에 시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쩌면 좋지? 무료한데? 너무 무료하니까 무기력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 외에는 그때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만들어서 하는 일 말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이죠. 제가 만들어서 하는 스페인어 공부나 영어 공부 같은 거 말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하면 말이 조금 불합리하긴 한데, 메모했던 거 뿌시럭거리는 소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스트레스였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호사스러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흔히 직장에서 선임이 부하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역량보다 높은 업무를 주곤 해요. 무감각에서 오는 불안도 있어. 자극이 없으니까 불안이 막 밀고 올라와요. 이게 좋아하는 일 찾는 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이 압박감,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그때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냥 적당히 힘들게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불안한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불안을 다루는 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궁금했어요. 나는 그냥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참는다. 아니면 불안함을 정리하는, 뭔가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지금 불안함을 다루는 법에 대한 자기계발 심리학서를 읽고 있는데, 아직 초반이라서 방법은, 불안해 본 적이 없다고? 진짜? 본업과 좋아하는 일, 도움되는 일 세 가지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불안한 사람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웃긴 이야기인데, 게임과 게임 사이에 발매 텀이 길 때 묘한 불안감을 느껴요.
보통은 친구와 만나서 서로 힘든 것,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소하게. 친구도 똑같이 더 아프고 불안해서 둘이 붙잡고 오는 것밖에 못해요. 약간 게임 중독자 같은 이야기인데, 불안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불안을 받아들이고 지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미치도록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연속으로 보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되면 불안감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불안은 선천적인 본능이라고 느끼라고. 게임사가 게임을 유기한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게임을 해봤는데 오히려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불안 자체를 기대감으로 생각해서 즐길 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쿨도네 오늘의 첫 도네 감사합니다. 불안 자체를 기대감으로 생각하라. 마음가짐을 바꿔보라는 얘기네요. 바보가 되는 거, 생각을 줄여라.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가? 불안을 없애려고 해서 불안이 더 생기나? 불안을 생각해서?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 이것처럼 자꾸 불안을 생각하니까 불안이 올라오나? 관성적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산다? 그런 걸까? 근데 루틴은 지금도 있긴 하거든요. 뇌는 부정을 못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 울릉말을 생각하지 마 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면 더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다. 그치?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 했더니 더 불안이 생각이 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불안을 느끼는 것 또한 성장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불안을 발판 삼아서 나아가라. 내 불안을 어딘가에다가 말로 털어내는 거, 글을 쓴다든지 일기나 AI 채팅, 글을 써서 그거를 불안을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표출해라. 이전에 상담했을 때 들은 말 중에 지금 느끼는 불안을 해소한다고 해도 다른 불안감이 찾아온다. 인간은 불안이 있어야 생존 본능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세이프존을 만들어라. 말투는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였네요. 세이프존을 만드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주신 얘기들이 한마디 한마디 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세이프존을 만들어라. 무료함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비관주의일 수도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운동하러 오실 때 낮에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나이를 먹고 언젠가 저 나이가 될 텐데 저렇게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계속 살아야 하나?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하지?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삶을 즐기면 좋을 텐데, 그치? 생로병사의 고뇌지. 저는 필요한 것만 메모해두고 머리는 비워두고 사는 타입인데 생각을 최소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메모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조금 나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그렇게 보긴 해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도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보이는데, 그거를 저 자신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병적인 권태감에 시달리고 무료하면 그냥 지금 여기서 삶을 그만두는 게 낫지, 계속 살아서 뭐하지? 저 나이 돼서도 똑같이 괴로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그분들을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얘기였어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전보다 노화도 늦춰지긴 한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듯. 저는 생각하면 불안해져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아까 말했듯 관성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저는 어떻게 하지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서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불안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뭔가를 선택을 확 해버리고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간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잠시 접어주시고 지금 현재만 집중. 그러고 싶어요, 저도. 리누와 같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넘기기 쉽지 않은 듯. 라이프가 그래서 과거는 적어도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울어가지고 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못 읽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느껴지는 게 불안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분도 계셨어. 그래서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글에서. 주인공들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웹소설이나 그런 걸 못 본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죠. 과거는 더 이상 고민을 한다기보다가 풀어나가는 단계예요. 지금 과거에 상처받았던 어린 내 마음을 상담 선생님이랑 매주 얘기해가지고 울면서 상처를, 딱지를 비틀어서 떼내면서 안에 고름을 짜내는 단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거는 그렇게 저한테 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애니나 게임도 고르고 골라야 하는 골치 아픈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고민을 안 하고 싶은데 문득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계속 이렇게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재의 아름다움을 알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한다고 해요. 현재의 아름다움을 알라. 현재의 아름다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나. 그거를 감사히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론적으로 붙잡고 파고드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 텐데 라는 전제를 바꾸라고, 즉 그 전제를 바꿔라.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언젠가 개선될 사항이다. 인류의 철학가들이 그래서 저 철학책도 조금 읽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나 니체 글 쓴 거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나, 책을 읽진 않고 정리해 놓은 거나 그런 거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건강하고 명랑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계속 이 기분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저도 엄청 오래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가장 심했을 때 비해서는 농도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죽어도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없어진다. 저는 불교 이론이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죽어도 하고 싶은 것, 그게 저는 책 읽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못하게 됐어요. 소설책을 읽는 게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재밌는 책이 계속 나오는데 죽으면 억울해 하고 책 읽는 게 그 정도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소설을 못 읽게 됐어요.
일종의 PTSD 같아요. 힘들지 모르겠지만 짧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인간 갈등 관계 겪고 해소돼서 결말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고 되도록 해피엔딩인 걸로. 극복해라 인지치료? 직접 마주해가지고 극복하라는 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소설이 재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나오면 기승전 단계에서 뭔가 온갖 역경을 겪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행해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결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승전의 단계가 주인공이 힘들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눈이 멀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미래가 와도 어떻게든 사라질 것 같아요. 저 방법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워낙 절정의 불안감이라 약한 대립도 어려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신 단계라 아마 바로는 어려워요. 일어나서 담요 좀 개야겠다. 하나의 완료감을 느껴야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엄청나게 동반되는데 사실 치료를 하면 나아진다.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추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조급한가 내가? 그렇게 조급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조급하게 보이시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머리를 비우는 게 도움이, 생각을 줄이기,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감정이입을 줄이기. 아, 많이 조급해 보여요, 진짜? 내가 조급한 거구나. 조급증이 또 나의 조급증이. 진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아? 그 정도로 조급해 보여요? 최근 저의 일로 비교하자면 마치 제가 십자인대 수술 받자마자 이제 다리가 안 굽혀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했을 때랑 비슷해 보인다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찌르지? 아프다 마음이. 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과하게 말하면 매에 쫓기는 토끼 같다고? 급해 보여요? 방송할 때도 말도 좀 너무 빠르죠? 겁먹은 작은 동물 같아요? 명상 대신에 멍하니 손으로 쪼물쪼물 뽁뽁이를 터트리는 것 같은 것도 좋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 울고 사고 날 당시 멍청한 자신을 엄청나게 욕하고 매일 그런 나날을 보냈죠. 어제도 일정 캔슬된 거에 쉽게 불안해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말이 빠른 거는 결과 같다. 아, 그거랑은 또 상관없다? 저는 조급한 게 마음이 조급해서 말이 빨라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조급증을 달래기 위해 물 좀 마시고. 리노아는 문제를 해결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타입이라 지금의 본인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 이 불안감 빨리 없애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조급해진다고. 그거는 사람의 특징이지 조급이랑은 결이 달라? 어떻게 해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겪으셨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미약하게나마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마인드의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오면 또 놀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는 일을 못해도 다른 거를 이 단계에서 상담하면서 선생님이랑 대체제를 찾아보자 라고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고 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보자. 내 삶에 일을 못하면 나는 무가치해, 효용성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일 말고 다른 데서 그거를 찾아보자. 그게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본인이 회복 중이라는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릴렉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릴렉스 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급해 하니까 릴렉스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빨리 마무리 단계로 가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 맞아. 책을 막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불안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은 불안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단계인데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데를 읽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있거든요. 불안도가 높은 분들은 대체로 그러셔요.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것에 집착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들 때 반동이 크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나? 내가 태어나 있으니까 그냥 산다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는 거지. 심장 반응 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과정이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타일러 주셔야 이러면 안 돼. 이건 문제야. 바꿔야라고 하면 불안만 가중되고 현재 치료에도 걸림돌이 될 거예요. 불안이나 조급증은 문제야 돼. 문제야.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을 버려라. 과정은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상당한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동반되니까요. 원래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내도 필요한 거다. 지금 방송하는 것 자체도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죠? 바이바이 돼지고기 야채볶음을 도시락으로 출근합니다. 오늘은 오후 방송이 없고 점심 방송은 없고 오후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방송에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 조급하면 안 돼?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 조급하면 안 돼라고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인 무언가의 방향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극단적인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뭔가 선문답인데? 모든 것이 과정의 연속이지 결과에 대한 집착. 이불 개는 것처럼 딱 바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답을 미리 정해두는 것 같다고? 답답하다 보니 자꾸 뭔가 팍 해결되는 쪽으로 간다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최근에 방송한 드라마 중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왠지 비슷하게 느껴져요. 인간 사는 거 거기서 거긴가? 결과도 가정의 일환이고 가정도 소소한 결과의 연속이니 이렇다 저렇다 틀에 가둘 필요가 없어요. 간다기보다 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대로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라고. 이불을 갰다는 결과도 아침에 일어나는 근데 저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이불을 개서 차곡차곡 개가지고 놓는 과정 자체에서 완료감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즐겁거든요. 이불 개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불을 개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이불 개는 것만큼 빠르게 완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스페인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바로바로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게 스페인어를 잘하게 된다든지 영어 프렌치 1화 봤다고 영어 리스닝이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가서 해결이 되었다기보다는 오늘도 상담 받으러 갔다, 상담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것도 다 소소한 결과 연속이다. 근데 이불 개는 거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죽어도 이불 안 개고 출근하거든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 어렵네. 어렵네. 이게 쉬우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맞아. 게임처럼 경험치가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현실에서 게임처럼 보이지가 않죠. 수치가. 그래서 답답하지. 그래서 조급하게 되는 것 같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1년 정도 지나면 달라진 게 느껴질 거예요. 1년 뒤에도 제 방송 봐주실 거죠, 여러분? 1년 뒤에도 나는 아침 방송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약간 궁금하네. 만약에 1년 뒤에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보러 와주실 건가요? 리누아님의 현재 답답함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한국 남자들로 비교해드리면 입대 1일차 느낌일 듯. 제대가 대체 언제지? 군대에서 많이 죽고 다친다는데 이대로면 나도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당연히 보러 와. 아침 방송인데 1년 뒤에도 또 보러 와요. 오래오래 해줘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진짜 보러 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누군가가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나도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반응해드릴 수 있고 같이 소통한다는 게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쵸? 1분도 이런 대화 못 해보는 현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계속 아침에 2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족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도 가족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이 끝나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리노비들이 리노아 급해 보여요 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냥 한 얘기예요? 흠잡는 거 아니야. 흠잡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 나 생각해서 해준 얘기라는 거 알아요.
압니다. 알아요.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라는 거 압니다. 근데 가족이랑도 이런 얘기는 거의 못 하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기분이 또 드신다면 자기 거리두기를 좀 하시면서 부정적인 기분이 퍼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어 보세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사실 게임도 수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반복행위를 해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컨트롤을 익히는 과정이지 그걸 경험치란 수치로 보여주는 거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가 괜히 타인에게 상처가 되질까 아닐까는 괜한 걱정. 상처 안 주셨어요. 조급하다고 한 거 전혀 상처 아니었어요. 그냥 오히려 조급해 보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흠 잡는 거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뇨. 당연한 거죠. 자신에 대한 자기 기준이 높아서 오늘 말씀하신 종류의 부정적 생각에 약하다. 나 기준이 그렇게 높은가? 평범한 것 같은데. 맞아. 여러분도 다른 형태로 불안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도 그 걱정을 뭔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도 하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눈이 높은 건 맞다고? 높아요? 사실 다른 사람은 기준이 한없이 낮은 사람도 많다. 그냥 밥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끝? 그걸로 저도 소박하게 끝내고 싶어. 그래서 나만 그런가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면 자책도 줄어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만의 힘듦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기준이 낮은 사람의 일종이에요. 저도 기준이 낮아지면 좋을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의 표본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딱히 무덤덤해져요. 근데 그러면 무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일에든 반응을 하지 않는 무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살면서 감정적으로 깎여나가 결과적으로 생긴 거라서 좋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감동 아니야? 좋은 감정도 크게 안 온다. 그러니까 무감동 아니에요? 그거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잖아, 무감동은.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기대도 실망도 기쁨도 크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무감동 아니야? 10년이나 됐다고? 무감동 10년이면 우울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만하다고? 에잉?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우울증의 정의랑 다른가? 오늘도 리노아 덕분에 좋은 말과 함께 출근 완료했습니다. 흐흐. 예쁜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해서 출근하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원래 살면서 반려 우울증 하나 정도는 달고 산다고? 그냥 크게 감정 기복이 없이 그때그때 단기간에 소소한 감정으로 살아요. 저도 저런데 그냥 인정하면 편하다고? 우울증도 경중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기쁜 일이랑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감정 자체를 길게
안 가져가니까 저는 그냥 힘들면 그냥 한숨 자면 풀려요. 한숨 자면 풀린다라. 반려 우울증이라는 건 없고, 우울증은 뇌의 기작이 고장난 상태예요.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런 건 우울감이다. 잠자는 게 스트레스 푸는데 좋아요. 근데 과수면은 또 안 좋잖아. 너무 많이 자는 거. 한숨 자는 걸로도 안 풀리면 2숨 자면 된다고? 너무 많이 자는 과수면도 안 좋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망가지지 않게 어느 정도 타협하신 지점이실 것 같네요. 기대 안 하시는 거 그런 거 맞아요. 답이 없는 문제군. 애니 1000편 보면서 스킵 없이 보는 편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보는 걸 중간에 그만둔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그만둔 이유가 현실에 나와 겹쳐 보이고 열등감을 느껴서였다. 열등감. 그치, 열등감. 열등감도 어려운 문제지. 무조건 책이 정답일 순 없긴 해요. 모두 경험해보고 맞는 옷을 찾을 수밖에. 저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지만 취미도 일도 과거에 하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게 엄청 나도 그래. 전에는 모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힘들어하는 게 정말 힘들어. 맞아. 공감해요. 뭔가 안 풀리면 운동하거나 수면하는 편이긴 해요. 아니면 누워서 노래를 듣던가. 상담도 하면서 결국은 환경이 달라졌고 바뀐 환경을 인정하고 나도 그 환경에 맞춰서 지금은 해결이 되셨어요. 일도 취미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과거형이구나.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스스로 바뀐 걸 인정하면 힘들다까지는 안 가고 아쉽다 정도에서 힘들다까지 안 가고 아쉽다 해서 끝내게 된다. 리누아님은 노쇠에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건강함을 찾으시면 다시 그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먹고 힘들게 운동하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건 너무 멀다고? 그때쯤 되면 생각이 또 바뀐다고? 그때는 그때야? 계속 변하는 게 사람이라고. 근육 적금을 들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내일은 운동합니다. 내일은 운동합니다. 선생님께서 내일은 취소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내일은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은 병원 산책을 즐깁니다. 병원까지 20분 동안 걸어갔다가 빠른 걸음으로 20분 동안 걸어올 겁니다. 그분들은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고 많은 걸 받아들인 상태로 그곳에 계시는 거니까 나랑은 다르다. 같이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그치,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나 왜 걱정하고 있을까? 그러게, 난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왜 걱정하고 있었을까? 관성? 버릇인가?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그랬던 것처럼 버릇처럼 걱정했나?
지금 대부분 생각이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 미끄럼틀을 탔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 미끄럼틀, 내 머릿속에 부정적 생각 나가버려. 오지 않은 미래로 지금의 젊고 소중한 날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행복한 지금을 불안정한 미래가 해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죠.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자신과 연결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다는 아닌데 1분데 다는 아니고 1분데 변명하자면 다는 아니고 1분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표정도 생기고 예전보다는 말수도 늘어났다고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가서 조금 좋아진 건가? 실컷 울고 와서 조금 나아졌나? 라고 생각 중이에요.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나아져 가는 거야? 예전에 정신이 강하실 때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부정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역할이었을 텐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신다. 그 버릇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부정적인 말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거는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을 안 하려고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비하할 때는 같이 자기 비하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방송하시는 것도 보면 치료받기 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버린다, 없앤다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안 되니까 좀 더 여유를 갖는다 정도로 대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잼이 없어가지고 식빵에 잼 발라서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어쩔 수 없이 맛없는 시리얼, 몸에 좋고 맛없는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간만에 먹었더니 더 뻑뻑하더군요. 위트빅스라는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딸기잼을 발라 먹는데 딸기잼이 없어가지고 식빵만 우걱우걱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위트빅스라는 시리얼을 먹었어요. 어제도 블루베리 잼 먹었는데 블루베리 잼은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딸기잼이 더 좋은 거야. 얼마나 몸에 좋으면 맛없는 게 팔리는 걸까? 통밀 90 몇 %일걸? 인터넷에 시켰어요. 올 거예요. 아마 오늘 배송. 찐 블루베리는 맛도 향도 약하다고 하니까요. 그냥 블루베리 잼보다 딸기잼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잠 많이 잤는데?
왠지 내일 아침은 주문한 게 어제 안 와서 또 시리얼 먹었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고? 아닌데. 내일은 아마 식빵이 없어가지고 시리얼 먹었어라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식빵이 오늘까지 먹으면 아마 갈 것 같아, 상태가. 시리얼 드시고 혈당 오르셨나? 그런가? 통밀이 몸에 좋다는 것도 미디어가 만든 환상이라는 글을 봤다고? 어차피 엄청 고운 가루로 만들면 거기다 진짜? 통밀로 만든 시리얼인데? 점심은 샐러드에 달걀에 요거트 먹을 겁니다. 병원 갔다 와서 10시에 병원 나가야 돼. 적어도 9시 55분에는 방송 끝내고 10시에 나가야 돼. 혈당은 결국 소화 효율이다 보니. 솔직히 시리얼은 그냥 맛있어서 근데 제가 먹는 시리얼은 맛없어요. 맛없어. 후르츠링 같은 거 먹고 싶다고? 진짜 그냥 맛으로 먹는 시리얼? 얘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먹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섬유질이 엄청 많아. 그럼 인정이라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두 분 다.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먹고 있어요. 저 양은 적절하게 먹어요. 양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딱 적정량만 먹습니다. 막 한 사발씩 먹지 않아요. 죄송해요. 하품이 나와가지고 계속. 일단 큰 그릇, 작은 시리얼 볼에 먹습니다. 바로 그 한 사발 드링킹하는 리노비가 여기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던 시리얼이 아무 맛도 안 났는데 그 이유가 비리 때문이었다는 걸 제대하고 알았는데 그 후로 시리얼에 맛이라는 게 생겼대요. 아무 맛도 안 나는 시리얼? 위트빅스 같은 건가? 플러스 나대나대 감사합니다. 일단 우유 500ml? 너무 큰데? 진짜 무맛이었다고? 위트빅스 같은 맛인가 보네. 아침 고민이 좀 무겁긴 하셨나봐요. 그래도 대화로 안도감을 좀 찾으신 듯. 졸음 오신. 안도감을 찾으면 졸음이 와요? 역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안도감이 생기나봐. 나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잖아. 한숨 자고 병원 갈까 그러면 방송 끝내고. 지금은 또 주무시려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런 거야?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 피곤해서 오는 졸음이 아닌 느낌이라. 그건 그렇죠. 잘 시간이 아니긴 하지. 깨 있어야 될 시간이죠.
눈 감고 1분만 이러고 있을게. 명상. 명상. 저번처럼 잠을 못 주무신 상태는 아니지. 잘 잤지. 꿈도 안 꾸고 잘 잤지. 근데 지금 잠이 와서 1분 아직이라고? 1분 더 잘게요. 1분 더 명상. 1분 있다가 채팅 여러분들이 깨워줘. 눈 떴다. 가끔 진짜 졸리면 출근해놓고 주차해두고 1, 2분 정도 타이머 해놓고 눈 감고 있다가 들어가곤 해요. 잠깐 그러는 것도 꽤 도움이 됐다. 저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아무도 안 깨워줬어, 근데. 자는 저 이모티콘만 열심히 누르고 있었네. 스스로 깼어. (5분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1분. 감사합니다. 이제 1분이야? 나 그럼 1분도 안 잔 거야. 왕돈에 감사합니다. 왕돈에 감사합니다. 후원으로 깨울 수 있었는데 까비. 1분 안 됐어요? 시간이 안 됐다고? 1분 된 줄 알았어. 나 꽤 눈 오래 감고 있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30초밖에) 안 됐다고? 왕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리액션 왕돈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노래라도 해야 되나? 역시 가만히 계시는 걸 정말 1분 채울 테니까 그럼 1분 있다가 누가 1,000원으로 깨워줘. 명상. 기상. 감사합니다. 두 분. 당신은 잠에 듭니다. 당신은 잠에 듭니다. 당신은 쭈꾸리입니다. 당신은 잠에 듭니다.
세 분 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일어난 김에 스트레칭, 그치. 고개도 한번 옆으로 캬웃, 오른쪽으로도 캬웃, 말린 어깨도 펴주고. 아이고 어깨야. 어깨가 어째 더 아프다. 이쪽에 뭔가가 인대나 수면, 잘 잤어요. 잘 잤는데 뭔가 여러분이랑 상담해가지고 안도감이 드니까 잠이 왔어요. 어깨가 인대나 어딘가가 확실히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어깨가 더 아파. 오늘은 시간이 없고 리노비 상담 효과. 안도감이 생기면서 잠이 왔대요. 그 병원을 바꾸려는 단계라서 지금 목요일엔 또 치과 가야 되고 시간이 없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갈 시간이. 토요일에 방송을 안 하고 가봐야 되나? 토요일에 아침 방송 끝나고 바로 가볼까? 아니면 금요일 낮에 가볼까? 금요일에 아침 방송도 없죠? 금요일에 오후 방송만 하는 거지. 일정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일정표 올리기가 애매하네. 병원이 끼면. 근데 토요일은 제가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또 바빠. 나는 의외로 바쁩니다. 의외로 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바쁘다. 이번 주에 치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상담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쁩니다. 조금 바빠요. 어제가 제일 한가했어 사실. 그래서 방송을 길게 했습니다. 어제가 원래 있었던 일정이 취소가 2개나 돼가지고 어제가 제일 한가했어요. 의외로 바쁜 게 아니라 머리만 봐도 바쁜 만큼 유능해 보여. 감사합니다. 어제는 길게 해서 재밌었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길게 하는 게 여러분은 더 좋은가요? 아니면 짧게 밀도 있게 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래도 찾아와서 길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컨디션에 맞게 역시 배려심 깊은 리노비들 같으니라고. 이런 세심한 리노비들. 리노와 기분에 맞게 적당히 길게 하는 거. 그 적당히는 어렵네. 중용이네. 리노아가 오는 게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 서프라이즈 식으로 길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일정이 2개나 취소돼가지고 저는 조금 멘붕이 왔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행인 하루였습니다. 힐링 방송, 롱롱 방송, 해피. 힐링 방송은 아침 방송이고 롱롱 방송은 해피한 방송이고 플러스라는 거니까 2개를 구분해서 보는 게 맞겠죠?
아침 방송은 힐링 방송이고 롱롱 방송은 해피해피한 이상형 월드컵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해피해피한 방송이다. 물론 어제는 해프닝도 있긴 했지만 이제는 그분 못 오실 테니까 없을 거예요. 리노아님이 해맑게 웃으면 저희도 힐링된답니다.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채팅 쳐주시면 힐링된답니다. 근데 나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절반 이상 아직 아침 안 먹고 왔을 것 같아. 내가 맞췄을까? 아침 안 먹고 왔죠, 그쵸? 이제 방송 끝나면 주섬주섬 업무를 시작해서 채팅을 칠 수가 없어. 괜찮아. 그거는 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리노하고 확실히 눈낮빌이 있어서 지금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일을 나가야 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는 언제나 먹고 출근해요. 간장 계란밥 먹고 출근했어요. 벌써 먹었어요. 아침 안 먹으면 리노비 큰일 나. 의외네. 나는 안 먹은 분들이 바빠서 못 먹었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컵라면 하나 까먹었어요. 눈 뜨고 지금까지 누워만 있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못 먹은 분 한 분 계시네. 전날 저녁에 과하게 먹은 게 아니면 아침은 먹어야 해요. 그치. 뇌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원하죠. 머리가 돌아가려면 먹어야 돼. 저도 이제 슬슬 먹어야 되는데 안 드셨을 것 같았어 왠지. 제 방송 끝나면 드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해 봅시다. 저 곧 끝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도 끝나기 전에 오셨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1분 명상도 했답니다. 방송 도중에 1분 명상을 했어. 1분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걸 알게 됐고 나는 참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1분이) 생각보다 길더라. (1분) 의식하면 엄청, 그러니까 아까 1분 여러분들이 도네로 땡 해주실 때까지 눈 감고 진짜 한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1분이 또 안 갈 때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뭐 데울 때 1분 진짜 안 가지 않나요? 나는 그렇던데 여러분은 아닌가?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으면 1분이 진짜 안 가. 전자레인지 공감하죠? 그쵸? 그 멍 때리는데 시간이 의외로 안 가지 않아. 특히 마지막 30초. 제일 긴 1분 플랭크 할 때. 플랭크는 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운동하는 선생님이 금지해가지고 저는 플랭크를 못 한답니다. 전자레인지는 인정이죠. 그쵸?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지. 체감상. 렌즈 돌리는 동안에 설거지하면 금방 간다고? 약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분이시구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이미 다른 거 먹으면 돌려서 금방이라고. 딴 걸 먹어.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만듭니다. 시간이 안 갈 때는 노래를 틀어놓으면 잘 가는 것 같아요.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식욕이 사라져가는 법. 노동요처럼 노래를 아무거나 틀어놔요.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돌리는데 마지막 30초가 0초에 가까워질수록 길어지는 느낌이다.
전자레인지는 공감하죠, 다들. 진짜 1분이 안 간다는 거. 반면에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을 때 1분은 순식간에 가지 않아요? 10분, 5분만 더 자야지 하는데 5분이 5초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10분만 더 자야지 10초 뭐 이렇게 3분만 자야지 30분 의학 이렇게 되지. 5분만 더 자야지 1시간 지나. 퇴근 시간 마지막 10분도 진짜 안 가요. 맞아. 뭐가 끝나야 될 때 그럴 때 진짜 안 가지. 눈 깜빡할 사이에 가버리지, 자는 거는. 5분 눈 감고 있는데 눈 뜨면 40분 지나가 있고. 맞아. 저는 오늘 병원 갈 때 음악을 들으면서 갈까 그냥 갈까를 고민 중입니다. 음악을 안 들으면서 가서 뇌를 비울 수 있을지, 음악을 들으면서 가서 뇌를 비울 수 있을지, 둘 중에 어느 게 나을지를 고민 중이에요. 출근 세이프 시간까지 30분 남았으니 잠깐 자야지. 지각 확정. 아인슈타인도 퇴근 시간이 느리게 와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으려나? 아인슈타인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있긴 했죠. 그때 퇴근 시간이 진짜 안 오지 않았을까? 저 오늘 아침에 목이 조금 잠겼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지적도 안 하고 말이 조금씩 마음이 급해서 병원 가야 돼서 빨라지는데 아무도 그거 지적 안 해주시고 너무너무 예쁜 마음을 가지신 우리 리노비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노래를 안 들으시는 시간이 많으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를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갈게요. 기분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보이는 기분도 들리는 소리도 다르면 다르게 들리죠. 보이는 풍경도. 헤드폰 씁니다. 발음이 좋으셔서 빠르게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끝에 발음이 뭉개질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멀리 갈 때는 노래 들으면서 가면 뭔가 걸음도 빨라지고 좋더라고요. 막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은 BGM을 골라서 들으면서 가세요. 클래식한 음악을 들어볼까라고 생각, 가사가 없는 거. 가사에 약간 감정이 담기지 않도록. 노래 들으면서 가다가 춤도 추라고? 뮤지컬처럼? 그럼 길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냥 총총총총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 예정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한테는 여쭤봐도 될까요? 가사 있는 음악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가사가 있어도 조금 성스러운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성가 같은 거. 좀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싶어. 지난주에 못한 운동 하러 가려고요. 곧 SRT 타고 지방 출장 가요. 바바예투? 오늘 병원 가느라 휴가 써서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는 영화 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회사를 안 가신 거네요. 은혼 영화 보러 가요. 두 분 혹시 영화관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두 분 극장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쌍투스도 좋다.
후유증? 그저께 공연 마무리한 후유증이 아직도 있네. 좀 피로가 덜 가셨나요? 리노비가 알아볼 수 있는 비밀 표식 하나 만들자고. 암구호 같은 거 만들어 보자고. 쪼쪼초를 하시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못 그렇게 걸었다가 리노비 아니면 엄청 당황하지 않을까? 약간 이거 신종 사입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 그때 두 분 다 막 리노아 티셔츠 입고 와서 비밀구호 보고 알아보시면 웃기고. 리노아 티를 입고 나가시겠어요? 설마. 극장까지 가는데. 저 그거 입고 SRT 타고 출장 간다고. 출장. 알겠습니다. 네, 존중해 드릴게요. 저는 헬스장이나 극장에 잘 입고 다닌다고. 네, 두 분 다 취향 존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누아 여름티가 잃고 하기가 좋아요. 추서에서 리누아 티를 보면 저분이군요. 생각보다 막 뭔가 팬 티셔츠라고 안 느껴져서 좋아요. 저번에 공중파 인터뷰에 노출될 뻔했어요. 일러페스 때 리누아 티 입고 갔어요. 수녀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러페스 때 입고 가서 홍보해 주셔서. 아무도 리누아가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리누아가 뭐야? 라고 했겠죠. 아는 사람만 아는 리누아. 잠을 푹 잤는데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 그럴 땐 더 자야 될까? 그래도 하루 루틴에 시간을, 기상 시간을 맞추려고 일어나야 될까? 칼로리 부족?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저녁 잘 먹었는데 잠의 기분이 좋아서? 조금 지친 날? 밀린 잠 2차 상한의 날? 간 때문이야? 진짜 열정적인 배는 전광판 만들어 송방. 그건 진짜 부끄러울 듯. 8시간 정도 잤다면 몸을 좀 움직이는 게 나아요. 저 오늘은 55분에 끊도록 할게요.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간 때문이나 육체적인 건 아니고 기분 때문인가?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야 피곤함이 가시다. 그럼 나 깊게 잔 거 같은데 깊게 못 잤나? 기분은 꿈도 안 꾸고 깊게 잔 거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낮잠 잘 시간이 없어. 왜냐면 병원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손톱 정리하러 나가야 돼. 나갔다 와가지고는 잠깐 좀 쉬고 숨 돌리고 저녁 방송 하다가 산책 가야 돼. 좋아서일 수도 있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기분이 부정적이 아니라면 그냥 졸리고 포근하면서 편한 걸 원해서 그런가 보다. 졸리고 편안하고 포근한 걸 원해서. 침구도 자기한테 맞는 거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4시간만 자는데 멀쩡한 사람도 있다. 바쁘다. 꿈을 안 꿔도 워치에서 깊은 잠을 안 잤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진짜? 그럼 나 어제 깊게 못 잔 건가? 의외로 깊게 못 잤나? 스스로를 돌아봐야겠군. 깊게 잤다고
잘 잤어 하고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어 라고. 확인을 위해 오늘 일찍 잠자리 들기, 오늘 어제보다 일찍 잠자리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예전에 수면 사이클이 있어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를 실험해 보라고. 그게 가끔 오는 건 딱 그걸 잘 느끼는 상태에 뭔가 트리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세라던가 온도라던가 습도 같은 트리거라. 기분일까? 기분? 그냥 더 자고 싶은 기분? 90분 간격으로 자야 좋다? 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죠. 찾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분이 푹 잤는데 더 자고 싶다라는 기분이 드는 날이 있어. 와, 나 내일 하루만 버티면 상담하러 간다. 상담이 기다려져요. 예를 들어 11시에 자면 6시 30분, 7시간 30분 이렇게 일어나면 사이클상 개운하게 살 수 있다. 암튼 피로가 막 느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잘 잔 것 같아. 그냥 더 자고 싶은 거야. 이건 욕심이지. 잠 욕심. 내일 하루만 참으면 상담하러 갈 수 있다. 드디어 또 내 아내 아이를 이번에는 치료해 주시려나? 지금까지는 열심히 상처를 후벼 파기만 했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까지 상처를 후벼 팠으니까 이제는 치유를 해주실까? 아니면 아직 좀 더 상처를 후벼 파야 될까? 힐링으로 음악 노래 듣기 쪽은 어떠신가요? 이동할 때 주로 듣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힐링으로 음악 노래 듣기도. 가사가 없는 음악 쪽으로, 아니면 못 알아듣는 음악 쪽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가사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사를 따라가는 경향. 그래서 가사가 없는 노래나 아예 못 알아듣는 언어의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게임 OST는 별로고 취향이 아니고, 그래서 성가라든가 클래식 뮤직 이런 거 들으려고 합니다. 후벼 파는 것도 그걸 눈앞에 놓고 별거 아니야 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쵸? 마음의 체외 충격파지. 암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확실히 상태는 꽤 호전되셨으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드셔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만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미끄럼틀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를 못 알아듣는 발라라. 저는 그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경건해지고 싶을 때는 성가가 최고라서 성가나 드보르작의 신세계에서부터가 좋더라고요. 네, 현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곡도 좋을 것 같네요. 그 가사가 없으니까. 바지 사러 가야 되는데 작년에 입던 바지 한 벌을 찾아가지고 바지 사러 가야 될 원동력이 떨어졌어. 제가 계속 바지 사러 가야 돼요, 바지 사러 가야 돼 했잖아. 근데 옷장에서 작년에 입던 바지 한 벌을 찾아가지고 한 벌 이제 입고 씻고 벗고 하려면 한 벌 더 사긴 해야 되는데 한 벌을 찾아가지고 얘를 찾고 나니까 원동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 하지만 더 덥기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저음이었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목이 가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고음으로 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낮춰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음으로 들리지 않았나. 가끔 입고 있었는데 튀어나온 옷들이 마법 같아, 그쵸? 그냥 제가 스스로 되새기는 말인데 하려면 무슨 핑계를 대서도 하고 안 하려면 무슨 핑계를 대서도 안 하니까 스스로 타협하지 말고 해야 할 건 하자. 멋지네요. 저도 그 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목소리.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은 듣기 좋다고 해주시는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편집할 때 제 목소리 들으면 하고 항마력 테스트하게 되거든. 안녕하세요, 로제타님. 저 방송이 끝날 때가 됐는데 오셔서 로제타님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 리스닝 하기 좋은 목소리. 제가 병원 가야 돼서 9시 55분에 방송 끌 거거든요. 우리가 듣는 목소리랑 리노아님이 들으시는 목소리는 달라서 그래요. 휴일날 방송을 강요한다고? 지방이라 옷 입어보고 사려면 선택지가 적어서 슬퍼요. 가수 아니면 다 자기 목소리 들으면 해괴해요. 로제타님이 저번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임시 차단했던 유저 결국은 영구 제한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로제타님의 촉이 맞았어요. 저번에 임시 제한하셨던 그 유저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로제타님의 촉이 맞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제 영구 제한했습니다. 참고로 가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프로페셔널하게 견딘다. 로제타님의 감이 맞았다. 업무 보고. 역시 수녀님, 그쵸? 감이 맞았다. 역시 로제타님의 감이 맞았다. 리노미들 만장일치로 차단. 아우, 등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아서 못 긁겠어. 미치겠다. 오른손으로 잘해보자. 하지만 그걸로 또 너무 모질게 군 거 아니냐고 마음고생하셨. 그거는 좋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던 거지. 오른손으로 긁었어, 오른손으로. 왜? 오른팔은 안 아프니까.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나는 봉체 인형 제가 안고 자는 인형한테 가끔 말 건다? 누가 보면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하는데 땡땡아 내가 오늘 기분이 이래 막 이러고 말 걸어. 그럴 수 있다고? 전 또 하나의 저에게 말도 하는데 인형에게 할 수 있죠. 저도 햄스터한테 말 걸고 개코한테도 말 걸어요. 괜찮네요. 그러면 저도 정상이네요. 저는 피규어한테 이런 누추한 곳에 세워놔서 미안하다고 자주 해요. 우리 모두 다 하고 있구나. 나 이상한 거 아니고 정상이었음.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인형이 마음속으로 근데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같이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느낌이 들어. 인형이 마음속으로 느껴진다고. 진짜로 말을 한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무생물에게 말 거는 건 보통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친구에게 말 거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인형 이름은 비밀이야. 땡땡아라고 그냥 땡땡아. 특히 오래 함께한 아이라서 애착 인형. 꼬질꼬질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형도 대답을 해줘라고 했으면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어차피 병원 갈 거야. 어렸을 때부터 꼬질한 곰인형이 있는데 말은 안 걸어요. 남자분들은 인형놀이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인형놀이 하는 거에 연장선상이에요. 어렸을 때. 애들이 왜 인형 데리고 소꿉놀이 하는 거랑 연장선상이야. 오늘 방송은 아침에 이제 55분에 끝내고요. 제가 이따가 아마 3시 반이나 4시쯤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 퇴근하시기 전까지 짧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인형 대신 로봇 장난감으로 인형놀이를 하죠. 네, 오후 방송이 있을 것 같아요. 나갔다 와서 대신 점심 방송은 없습니다. 점심에는 제가 점심 먹고 나가야 돼서 점심 방송은 없고 오후 방송이 있습니다. 오후 방송은 대신 조금 아니야 아침 방송이랑 비슷한 시간으로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은 리아가 3번이 아니라 2번까지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후에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 와주신 분들, 라디오로 들어주신 분들,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주신 분들, 그리고 도네로 저 깨워주신 분들, 그냥 도네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또 뵐 분들은 또 뵙고요. 못 뵐 분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와주신 분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고 오후에 또 뵐 수 있는 분들 꼭 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후에 봐요. 저는 이만 뿅. 여러분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